자, 이어서 채권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회사채를 발행했고 이제 흥행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포스코 퓨처엠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올해 이번 발행이 이제 올해 세 번째 발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행을 계속 하긴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좀 특히 두드러지거든요. 회사 측에서 이게 필요했던 자금은 한 1,500억 정도 모집 자금이었고요. 이 1,500억 정도를 모집하는데 실제 채권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들어온 문의 자체는 약 6,8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 4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결국에 이 정도로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포스코 퓨처엠은 회사채에 대한 시장의 관심 자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제 증액을 할 것이다, 증액을 할 생각이 있다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였는데요. 발행 총액을 총 2,500억 원으로 증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증액이 된다는 말은 6,800억이라는 1,500억으로 빼더라도 대략적으로 채권을 받지 못한 5,300억의 자금이 남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1,000억 정도 더 증액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포스코 퓨처엠이 원하는 만큼의 자금 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차전지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 이런 포인트로 삼아서 이제 시장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저희가 보통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이제 같이 놓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입증하는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을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돈을 끌어모은 거는 좋아요. 이제 이거 갖고도 어떻게 돈을 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부적인 내용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돈을 이제 조달을 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제 애초에 발행했던 목적 자체가 양극재 제조시설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양극재 제조시설이라는 것이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생산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생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니까 미리 생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자금을 빌린 것이 굉장히 좀 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자들도 포스코 퓨처엠의 채권에 투자한 이유는 원하는 만큼 안정적인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 신용 등급에 본인들이 원하는 이자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자금이 양극재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투자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회사에 당장 운영 자금이 없어서 이제 만약에 회사채를 발행해야 됐다라고 하면은 흥행이 이 정도 되지 않았을 거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고 있는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본연의 가치라고 하면은 양극재를 생산하고 양극재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 수익성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기업이라는 데 좀 포인트가 달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양극재 생산 능력 자체가
내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21만 5천 톤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극재 제조시설을 더 늘려서 2030년까지는 100만 톤까지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라는 겁니다. 100만 톤까지 사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2030년에 하면 되게 먼 일 같지만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년 정도 남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6년 동안 생산량이 4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생산량이 어느 정도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생산을 함으로써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것과 채권시장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채권과 주식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회사채 발행 흥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 발행했다는 것의 흥행의 이제 함이죠. 이제 숨어 있는 뜻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런 내용을 관점으로 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포스코 퓨처엠만 놓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은 주식을 사자 이런 얘기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미래를 위한 내실 다지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포스코 퓨처엠 실적 양극재 기업들이 계속 지금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굉장히 멀리 있는, 굉장히 뒤에 있는 실적까지 현재 주가에 반영을 시켜서 현재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국 이제 그 미래에 땡겨온 실적이라는 것도 결국에 언젠가는 도달할 실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고 있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좀 큰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룹사 전체에서도 좀 지켜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인데요.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한 그룹 이제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가치 사슬을 만들어서 원료 생산, 그다음에 가공, 제조, 판매까지도 이렇게 포스코 그룹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직 계열을 하게 되면 장점 중에 하나가 원료를 이제 직접 수급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떨어질 겁니다. 원가가 절감이 될 거고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양극재를 제조하는 제조 단가가 떨어질 거고요. 이 제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판매하는 가격을 낮춰서 매출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원가는 떨어졌지만 판매가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영업이익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그룹사 전체로 보았을 때 적절한 수직 계열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내실 다지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더 궁금하실 법한 이야기는 과연 이제 2차전지 업계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이제 생각이실 겁니다. 올 상반기에 이제 에코프로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2차 전지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2차 전지가 거품이 빠지려면 멀었다. 거품은 이제 더 빠져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6만 원대면 살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듣기는 하는데 지금 가격이 한 90만 원 후반 100만 원 정도 다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방향성이라는 것은 좀 명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 업종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전기차가 새롭게 생산이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양극재라고 하는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게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양극재 많은 생산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논리는 지속적으로 좀 통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단순하게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비싸냐, 싸냐, 이런 부분만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에 2차 전지 업종 전체를 보았을 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방향성에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에서는 채권 시장에서 일어났던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PB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 플로우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의 의견이었습니다.